안녕하십니까, 블류입니다. 자, 금융위기에 대한 비트코인, 이 금융위기 대안 때문에 비트코인이 끝없이 상승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한 발 물러설 때가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방송을 하냐, 저도 이런 방송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방송을 할까요? 자, 1분기 최고의 상품이 비트코인이고,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투자 상품 시기가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4월 10일 어깨에 따르면 비트코인 4천만 원 돌파하면서 함께 언급된 자산군인 나스다크 금에 비해서 압도적인 상승을 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이 금리 인상 여파로, 그죠? 대대적으로 투자 상품이 되는데 그 일빠따가 역시 비트코인이라고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악재로 비트코인 작년 또 최악의 상품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강세장 기반은 전통 금융위기로 마련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정통 금융위기가 생겼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니처 뱅크 등 폐쇄 시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 피난처로 금과 비트코인이 주목받으면서 1분기 4월 10일까지 가장 최고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이날 가장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스물스물 내려서, 근데 이때 내려올 때 뭐 영국 CPI 뭐 관련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쉽게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 중단, 저는 여기는 좀 지켜줬으면 좋았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그죠? 항상 떨어질 때는 이 5일선을 타고 내리는데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을 보면, 아니, 블루 이만큼 올랐는데 뭐 이 정도 가고 이만큼 요거 조정받았는데 뭐 이렇게 호두감을 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여기 월봉상 5일선 지켜주고 있고, 이격도 말해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 있다. 저도 자연스러운 조정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금리 인상론이죠. 2022년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비트코인이 가장 내렸던 큰 이유가 금리 인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월달 한 번만 끝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로레타 메스터 클레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예총 잇따라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자, 목표치 2%를,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이루기 위해서는 연준의 기준과 5%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강력한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괜찮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온타리오 연기금이 암호화폐 투자 중단을 했습니다. 수익을 받냐, 그게 아니고 9,500만 달러나 손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 중단을 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이 FTX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죠?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단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본전 이상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단을 했다. 물론 연기금 자체에 뭔가 룰이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저는 기술적 반등 국면에 딱 정리해놓고 이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연기금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경제 지표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큰 흐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온타리오 연기금 쪽에서 큰 흐름을 봤을 때 한 번에 더 하락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집값들이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 주택시장 최근 14개월 동안 거래가 줄어들다가 지난 2월에 이례적으로 거래가 늘어났었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자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폭락했다. 근데 저쪽 양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집값이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했지만 11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는 거지요. 그죠?
자, 여기에 이 마나임 지수는 미국의 중고차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특히 이 마나임 지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지표로 금융시장에 그때부터 정말 부각을 받았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이 국내 보시면 이 올해 1월달 4월달까지 가격 증감 끊임없이 올랐던, 그죠? 이 반도체 부족으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신차 공급량이 감소하던 이 중고차 가격대 끊임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풀리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마이너스 7%에서 더 뉴 SM6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54%나 내릴 만큼 기록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만에 이렇게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중고차라든지 이런 가격대 내린다, 우리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여파가 생기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수로 인플레이션이 0% 이하이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지금 여러분들 다 경험해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다가 지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 동반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특히 우리 연말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기료 온상하면서 엄청난 우리 관리비를 경험을 했어요. 그죠? 전기료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기업들 생산도 줄고 다 줄어버리면서 오히려 우리 영화에서보다 그냥 항막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항상 시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이 지금 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시장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디플레이션 신호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국민연금 인출입니다. 특히 이 국민연금을 인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생활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미국 같으면 401 이렇게 인출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인출을 한다? 연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연금을 쓴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사항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개인 저축률 폭락입니다. 자, 코로나 피크를 찍으면 중앙정부가 주정부들이 뿌린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게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업률, 고용 이런 것들을 우리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전에 이 저축률이 떨어진다? 항상 그 전에 나타나거든요. 왜 저축률이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3%대, 1%대, 2%대 때는 소비를 하고 뭘 해도 그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1%, 3% 하던 게 5%, 7% 온다? 그만큼 이자 비용을 내고 또 물가는 얼마나 올랐어. 그걸 내다 보니까 저축을 할 돈이 없어진다. 그럼 저축률이 확 내려오겠죠? 이게 가장 무서운 디플레이션 신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잔액 상승. 대출 잔액이 상승한다. 또 뭐 신용카드론이 많이 올라간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이 판매가 안 돼요. 아니, 쓸 돈도 없는데 뭘 사겠어요. 그죠? 카드 연체는 계속되고 있고 내가 국민연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저축도 못하는데 뭘 사겠냐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용이 정말 엄청나게, 보통 일반적인 재고가 3주에서 5주 수준인데 이번 1분기 발표 때 보니까 반도체 재고 21주나 늘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 삼성전자가 재고 이 정도로 나타났다. 지금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고를 떨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테슬라가, 그 콧대 높던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겠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는 거는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가보다 임금이 낮은데 많이 사겠습니까? 위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 하락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사우디나 러시아, 특히 이 중동 쪽에서 산유량을 조절하면서 막고는 있지만 왜 애들이 산유량을 조절을 막고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경기가 점점점 지금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뜨리자. 중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확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죠. 그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때 그런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우리 디플레이션이 나올 때 시장은 항상 급락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하려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6가지 앞서 자동차 만화임 지수까지 해서 7가지를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시장을 대비하는데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월 예상 체결 매매 현황. 제가 봐도 이번 달에는 성공 확률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금요일 골든 퍼스픽 신라섬유. 이 또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가 살짝 왔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골든 퍼스픽 신라섬유가 4월 20일 총 합쳐 23%인데 제가 23% 다 먹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5% 했을 때 제가 웬만하면 절반을 갖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 신라섬유 요번 같은 경우 다 정리하자. 뭐 차트적 그런 느낌도 있었고 시장이 조금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 예상 체결 매매 이제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지금은 조금 한번 물러나서 이런 7가지의 이 디플레이션 신호들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